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민간이탈 및 어린이 전문병원 저출산 대응으로 전환을 적극 요구합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3일 오후 4시경 서현역에서 가해자 최원종이 차를 몰고 이도로를 지내 행인들이 치고 흉기를 들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의 칼도리 사건, 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을 거두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흉기난동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에 온 국민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사를 떠올랐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병상 설치 및 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및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등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료원에서는 태세동 36병상, 계방병동 20병상 등 총 56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태세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상 중입니다. 법무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무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적기에 치료하고 출소 시 건강한 일반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함께 책자에 있는 사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사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립의료원 정상화했더니 범죄자 치료시설이라고 시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수막을 보시면 성남시에서 시의료원 정신과 56개 병상 중 4병상, 4명만 성남 시민 우선 치료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같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현수막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만으로 설립하게 된 공공의료원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출소 제2의 서현역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감당한다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질환을 사회적인 관심을 두고 제도 안에서 치료하는 게 더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이는 공공의료 영역의 발전적인 형태로 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형태는 금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빼앗는 전일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주랑 구획했던 성남이 여의도 못지않게 저는 전일 정치가 성남 거리를 어지로 피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런 자신의 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시민을 부모로 왜곡되고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당구 보호소 신축 이전이 논란되었습니다. 분당 차명으로 소유한 성남의료재단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이대여 이재명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는 수백억 원대의 분당구 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 브러스트 조성 사업이 민서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지하철 등 대중적으로 이용한 접근성 등 약호, 주변 병원, 약국 등 무료 인프라 우수, 토지 매입 불확실성, 토지 수용 불필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 절차 단축 등을 이유로 중축을 결정했습니다. 현 부지의 연면적 1만 3,763제곱미터 규모의 12층 건물의 지어오는 2029년도에 완공한다 계획입니다. 분당 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파양을 거듭해 재장차 추경안 1,575억 원이 극심한 침통 속에 2개월 만에 시의회에 통과했습니다.
분당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는 탄천교양 보수 철거비 70억 원 포함한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 원, 가정 양육수당 14원 등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문제로 성남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 심판을 진행 중이며 행정의 위협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결국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당보소 신축과 관련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물모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파행을 거듭한 민주당은 과연 시민의 안전,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태를 지켜보고 민주당은 협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정치적 문제의 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당보건소는 성강의료재단과 2009년, 2013년, 2015년 총 3차례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이재명 시장 당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연구를 맺었지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 협약이 처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재명 전 시장이 차병원과 다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중에 살펴보니 논란이 되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다 약탑 3동에 토지 매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약 32%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매입 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안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된 토지도 지분 매입으로 향후 수용 재개를 통해 수용할 수 있지만 토지 수용 진행 시 이 신청과 민원 발생,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 완료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방치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분당보건소는 이전이 아닌 기존 건물 용적률을 높이고 분당보건소 곳곳에 보건지소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 방식은 이전됐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금액이 너무 비싸 많은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더구나 이전 예정지는 산꼭대기로 조정되어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나 같은 독감 전염병 때문이라도 보건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기존 보건소는 지하를 만들거나 용적률을 올려 조치하고 판교지소처럼 보건시설을 더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동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데 지구대, 파출소처럼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 신도시 행정동 내에 보건시소가 개소된다면 민선 8기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가 실현될 것이며 2029년도 상반기까지 분당보건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병원과 민주당의 관계, 앞서 만난 옛날 이재명 시장 때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차병원은 분당보건소 부지를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분당 차병원과 맞붙은 옛 분당경찰서 7,000여 제곱미터 부지 및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놨습니다. 쉽게 말해 분당보건소 자리가 있어야 통으로 개발할 수 있고 용적률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FC에 많은 돈을 후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저희가 올린 분당보건소 관련 1억 1,500만 원에 목숨을 걸었지만 행정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15일이나 연장한 이의 임시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기준으로 시민보건소 이전,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을 재검토하며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현 분당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당초 이전 부지는 보건소의 위치와 보건소 위치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기존대로 정치되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복지 및 주민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 성남시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부산됐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신상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을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시기에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중국으로, 신상진 시장은 6박 7일간 스페인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추경 예산안 합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국외 출장 행보는 부적절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시장과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보에 시민들은 아연 실색할 뿐입니다. 작년 11월 분당 보고서 관련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의 형식 요건의 하자인 각하 결정이 신상진 시장의 분당 보고서 신축에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분당 보고서 이전은 이대호 시장부터 이재명 시장, 문수기 시장 때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집권정당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중단시킬 사안은 아닙니다. 성남시를 불길세포 산업의 메카, 메디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행동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집권 시 분당 보건소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천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정상화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실시섭약 체결 등 정상적으로 백천마이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정부와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칫 10여 년간 추진해오고 주민들이 열망하던 백현마이스 사업이 다시 한번 좌초될 뻔했습니다. 연간 200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탄소 테크노밸리 소재기업들의 마이스 산업단지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된 것입니다. 성공적인 백현마이스 사업이 조성되길 더불어민주당은 응원할 것입니다. 비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 노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남시 기업들이 요구하고 분당 주민들이 열망하는 백현마이스 사업이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이스 사업은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지구내 반드시 10분 단선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없는 백현마이스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은 주민 가리 조례 제조운동으로 시작하여 18년에 걸친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1년 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재정난, 인력난 등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동안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일반 진료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공공의료를 충실히 담당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지정병원인 만큼 시민에게 연구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 출신 시장님이라 병원 행정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처럼 대형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신에 충만한 시립의료원의 존립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의료 체계를 비교하고 경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단지 이재명 시장이 만든 성남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전 정권 지휘기관을 폐지하고 민간 위탁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업무 협약으로 재소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겠다는 시 시장의 행보는 국민의힘 차기 권력인 한동훈 장관에게 줄서는 행보라고 강한 의심이 듭니다. 성남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